신투방 12회차인데요. 저는 신털남이고요. 오늘 또 준비한 내용 해보도록 하죠. 근데 그 전에 항상 신문 얘기를 먼저 하죠, 제가. 근데 여기 보시면 한국경제신문인데요. 여기에 2015년 8월 14일 금요일자 신문이에요. 근데 요런 기사가 또 떴어요. 원유 공급 미친듯이 늘어 하루 300만 배럴씩 재고. 원유 공급량이 목이 부러질 듯한 속도로 늘고 있다. IEA에 따르면 2분기 세계 원유 생산량은 하루 평균 9,653만 배럴을 기록했다. 전체 원유 수요량 9,350만 배럴보다 303만 배럴 초과한 수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쭉 보이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 뭐다 눈치채셨겠지만 기름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기름 얘기. 그래서 유가라고 그러죠. 유가. 기름값.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왜 금리 한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을 했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 유가인데, 요건 제가 그랬잖아요. 뭐랄까, 자본시장, 그리고 시장 경제 체제를 떠받치는 3대 축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유가금리 환율은 항상 여러분들이 예의주시하셔야 되고요. 매일매일 체크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모르고 경제를 논할 수도 없고요. 또 내가 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를 모르고 투자를 한다. 그건 진짜 바보 멍청한 짓입니다. 바보 같은 짓이고요. 반드시 아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유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첫 번째 써놨죠. 기름의 종류. 먼저 기름의 종류 알아야겠죠. 간단히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계적으로 많이 거래되는 기름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WTI가 있습니다. WTI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두 번째 두바이유, 세 번째 북해산 브렌트유 이렇게 있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기름이 첫 번째 여기 WTI예요. WTI. 저거는 이제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라고 이제 우리말로 해석하면 저렇게 되고요. 저 WTI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기름값이 달러당, 아니죠. 한 배럴당 몇 달러다. 그게 이제 시세가 나오잖아요. 그게 대부분이 다 WTI를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중요하고, 두바이유는 중동, 두바이 아시잖아요. 중동에서 나오는 석유인데, 저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닌데, 유가, 즉 기름값을 좌지우지하는 데 있어서는 영향력이 좀 미미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북해산 브렌트유도 마찬가지고. 근데 WTI에서 지금 이 시간부터 WTI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유가, 기름값은 전부 다 WTI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기름의 종류는 그렇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이제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하죠. 집중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알아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기름값, 즉 유가는 언제 움직이냐는 거죠. 기름값이 항상 오르고 내리고, 그죠? 변하는데, 변하는 요인이 뭐냐? 그걸 알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유가는 누가 움직이는가? 유가의 변동 요인이 무엇이냐? 자, 첫 번째!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잊지 마세요. 달러 시세에 의해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자, 달러, 미국의 달러, 그죠? 안전자산이죠? 반면에 기름은 위험자산입니다. 기름은 원자재의 일종이죠. 그래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게, 달러 가치, 즉 달러 시세 가격과 기름값은 서로 반대로 움직인다. 그죠? 반대로 움직여요. 반비례 관계라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요. 자, 세계에서, 그죠? 세계 이제 국제시장에서 기름을
기름을 사고 팔잖아요. 매매하잖아요. 그 매매하면 기름을 결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결제. 그죠? 돈을 주고받아야 할 거 아니야. 기름을 사고 팔려면. 결제를 하는데 그 결제를 달러로 결제를 많이 합니다. 달러. 그거는 왜 그러냐면 원래 그 전에는 달러로 결제하지 않았었는데 그 미국의 유명한 헨리 키신저라고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이 그 국무장관을 역임하셨는데 그분께서 위대하신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께서 이렇게 만들어버렸어. 야, 우리 앞으로 이제 그 기름을 사고 팔 때는 무조건 우리나라 돈, 달러로만 결제를 하자. 그렇게 만들어버렸죠. 사실은요, 이것도 얘기하면 또 긴데, 나중에 얘기할게요. 근데 말이 나와서, 지금 미국이 기축통화 국가잖아요. 기축통화. 뭐 중국이 또 기축통화를 자기네 위안화를 그렇게 만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택도 없는 소리다. 그죠? 제가 보기에는요. 만약에 중국이 정말 위안화를 미국의 달러처럼 기축통화로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이 있다. 그게 뭘까? 기름을 사고 팔 때 기름값을 위안화로 결제하도록 만들어버리면 돼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지, 아직은. 그래서 달러로. 그 기름값 시세는 그랬잖아요. WTI 같은 경우 배럴당 뭐 지금 40불, 40달러도 깨져버렸죠. 근데 달러, 40불이다, 40달러다, 이렇게 달러로 표시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름은 정리하면 달러로 표시되는 위험 자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로 표시되는 자산이기 때문에요. 달러 값이 올라가면 반대로 기름값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달러 값이 내려가면 기름값은 올라간다. 그래서 반비례 관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변동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투기 세력입니다. 투기 세력. 이 영향도 무시 못하죠. 투기 세력. 뭐 외국의 그 유명한 뭐 헤지 펀드라든가 이런 펀드들 대표적이죠. 그 조지 소로스나 뭐 이런 양반들. 그 투기 세력 때문에 이게 또 변동 요인이 온다. 무슨 얘기냐? 자, 투기 세력들이요. 냄새를 잘 맡잖아. 그래서 조만간에 달러 값이 오를 것 같다. OMG. 달러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 싶으면요. 그 원자재에서 돈을 다 뺍니다. 돈을 다 싹 빼가지고 달러에다 베팅을 해버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원자재 가격 떨어지고 원자재의 일종인 기름 가격도 떨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달러가 이제 내릴 것 같다. 달러 가격이 떨어질 것 같다. 달러 가치가 내려갈 것 같다 싶으면 또 잽싸게 원자재 쪽에다가 배팅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름값은 올라가는 거죠. 응?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투기 세력. 그래서요, 실제로 그 작년, 지금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 하반기였을 겁니다, 아마. 하반기에 지금과 완전히 정반대가 된 적이 있어서 지금 그 기름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모든 원자재들, 그죠? 금, 뭐가 있어요? 구리, 철광석, 뭐 석탄, 그죠? 이런 것들이 지금 전부 다 곤두박질 치고 있죠. 가격이 뭐 하염없이 빠져. 다 떨어지고 있죠. 근데 작년 하반기인가 그때는 지금과 반대였어요. 그때는 원자재 값이 다 올랐어. 왜 그랬을까, 작년에는? 작년에는 왜 그랬냐면요. 이유를 아셔야죠. 미국 FRB에서 기준금리 올린다 계속 말이 있었잖아요. 작년부터 있었는데, 올린다 계속 말이 나와서, 진짜 올리나 보네? 이러고 있었는데, 바짝 쫄아가지고 막 이렇게 엎드리고 있었는데, 아이씨, 꼬라지보니까 안 올려. 이거 왠지 올해는 안 올릴 것 같다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야, 아닌가 보다. 야, 안 올릴래나 보다. 야, 그래갖고, 이 투기 세력들이 전부 다 원자재에다 배팅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다 올랐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또 왜 반대로 기름값도 그렇고 왜 다 폭락을 하냐? 지금은 투기 세력들이, 야, 이번엔 진짜 올릴래나 보다. 9월에 다음 달에 올린다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죠, 지금. 진짜 올릴래나 보네? 그래갖고, 원자재에서 돈을 다 빼버려갖고 달러에다가 배팅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 이번에는 확실히 올릴래나 보다 이래갖고. 그래서 지금은 정반대로 원자재 가격들이 하염없이 빠지면서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항상 투기 세력에 의해서 기름값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예? 그리고 자, 하나 또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기름값은 항상 예의 주시해야 되는데, 달러 시세, 안전자산인 달러의 그 시세와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 더 추가할게요. 그래서 이번엔 그런 똑같이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조업 지수입니다. 제조업 지수. 각종 지표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증권방송이나 아니면 일반 뉴스 또는 신문 자주 보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번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안 좋다, 주택 지표가 안 좋다, 그죠?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한 건수가 어떻게 됐다, 그리고 제조업지수, PMI라고 보통 그걸 부르는데, 정확히 표현하면은, 그러니까 제조업지수 PMI인데, 원래 정확한 용어는요, 구매 관리자 지수라고 그래갖고, 그게 뭐냐면 각 기업들마다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철강회사 다 포스코다 그러면 철광석을 들여와가지고 그거를 용광로에다가 더 때려 넣어가지고 물론 첨가물도 집어넣지만 그걸 넣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걸 녹여가지고 철을 뽑아내갖고 철을 만들잖아요. 뭔가 그런 식으로 원자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자재를 구매하는 담당자가 각 기업마다 다 있잖아. 부서도 있고. 그 담당자들한테 설문지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몇 가지 항목이 있어. 몇 가지 항목. 그래갖고 예를 들면 그냥 쉽게 말하면 야, 이번에 니네 회사 원자재 비중을 지난 분기보다 더 많이 살 거야? 아니면 좀 줄일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미리 설문지를 돌려서.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설문지에 응해서 답변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제 거기서 뭔가 분석을 해가지고 예상치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업 지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방송이고 이런 데서 특히 증권방송 보면은 맨날 나오죠. 이번에 중국의 PMI 지수가 50을 넘었네, 50을 못 넘었네, 어쩌고저쩌고. 왜 자꾸 떠드냐 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그래서 제조업 지수와 유가는 같이 움직인다. 그죠? 즉 정비례 관계다. 그래서 보는 요령은요. 보통 50을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50. 그래서 그 지수가 50을 넘어갔어. 그래서 52, 53 이렇게 넘어가네. 그러면 그건 좋은 거야. 왜? 경기가 점점 좋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근데 50이 안 돼. 40, 30, 47, 48 이렇게 나와. 안 좋은 거야. 왜? 경기가 불황이다. 경기가 별로 좋지 않다. 그러니까 성장률이 떨어진다. 그죠? 제조업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조업이. 미국의 제조업이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세일가스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점점 목에 힘주고 있죠. 중국은 죽고 있어 지금. 왜냐? 자, 중국에도요. 참고로 그 제조업 지수가 이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내는 제조업 지수 PMI가 하나 있고요. 하나는 HSBC라고 아시죠? 우리나라에도 아마 들어와 있죠. HSBC 은행. 그건 민간이죠.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민간에서 조사해서 통계를 내는 HSBC PMI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지난달 2015년 7월 달에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 중국 제조업 지수가 실망스럽게 나왔습니다. 과연 얼마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짜잔. 요건 이제 차이신 중국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즉 PMI인데요. 47.1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47.1. 50이 안 되잖아요. 50 안 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안 좋은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보세요. 제조업 지수와 이 PMI, 그 중에서도 특히 대표적인 PMI와 왜 유가, 기름값은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왜? 상식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지. 응? 아니, 제조업 지수가 안 좋다는 건 경기가 별로 안 좋다는 거라며. 그럼 경기가 좋아지려. 즉, 제조업이잖아요. 제조업. 뭔가 만드는. 제조업이 살아나려면 원자재를 마구마구 대량으로 사다가 마구마구 제품 물건을 만들어내서 팔아야 되는데 원자재를 그만큼 구매를 많이 안 하겠다는 뜻이야. 쉽게 얘기하면. 원자재 중에서 대표적인 게 또 기름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름 많이 안 사다 쓸 거야, 이거야. 그 수요가 떨어지니까 기름값은 당연히 떨어지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제조업 지수와 같이 간다. 그래서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제가 차차 다 말씀드릴 건데요. 그 지표를
등한시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다시 얘기해요. 주택 관련 지표, 뭐 고용 관련 지표들, 뭐 제조업 지수, 그죠? 굉장히 많아요. BDI라고 그래갖고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요, 발텍 해운 운임 지수에서 BDI 지수를 또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요. 그런 식으로 왜 제가 지표, 지수를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그러냐? 기름값도 중요하게 봐야 되고, 왜 그러냐? 제가 뭐 트렌드 리포트 촉 그런 코너도 만들어서 몇 번 말씀드리고 했는데, 그 트렌드 투자 말고, 물론 그것도 뭐 영향이 있는데, 그거 말고, 업황 투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특히 저처럼 아주 멀리, 특히 저 멀리 내다보시는 분들 말고,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뭐 중기까지, 그래, 중기적으로, 그러니까 단기, 중기로 보시는 분들, 이 지표를 등한시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은, 투자해봐야 백날 까먹습니다. 특히 업황 투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야, 이제 해운업이 앞으로 좋아질 거래, 뭐, 철강업이 좋아질 거래, 그죠? 뭐, 정유업이 좋아질 거래, 이런 거, 석유화학, 이게 좋아질 거래. 그런 식으로 뭔가 그 업황에 따라서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 그 지표가 지금 현재 그 업황에 대한 어떤 이정표, 나침반 역할, 지금 업황이 어떻게 좋다, 나쁘다를 알려주고 있는 그 신호, 시그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 유가, 기름값은 달러하고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좀 센스 있으신 분들은 하나 딱 떠올리셔야 돼요. 야, 그럼 기름값을 앞으로, 기름값이 오를지 떨어질지로 예상을 하려면 달러의 시세가 어떤가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달러의 가치가 지금 올라가고 있나 떨어지고 있나를 항상 민감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 달러가 앞으로 이제 달러가 오르겠구나, 또는 달러가 떨어지겠구나, 가격이, 가치가. 그걸 뭘 보고 알 수 있냐? 첫 번째, FRB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되면 달러 값은 어떻게 돼요? 오르죠. 왜? 그 금리하고 환율할 때 다 말씀드렸죠? 예, 또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뿌려진 어마어마한 막대한 그 달러들이 미국으로 회귀 다 돌아가기 때문에, 그죠? 달러 가치는 오른다. 두 번째, 미국의 경기가 호황. 야, 이제 미국 경기가 좋아지겠구나. 야, 호황이 되겠구나. 그런 예상이 돼. 그럼 달러 값은 오르죠. 그럼 미국의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지 나빠질지 뭘 보고 어떻게 알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래서 아까 지표 얘기한 거야. 지표.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굉장히 이번에 되게 좋게 나올 것 같아. 그 말은 뭐야? 미국 경기가 살아나고 좋아지고 있다는 뜻 아니에요. 그래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PMI 지수 이런 게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는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미국에 그 혹시 다녀오신 분 아실 텐데 그 미국에 가면 뭐가 있어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있잖아요. 예. 저는 가봤을까요? 못 가봤을까요? 못 가봤을 거라고? 이 사람을 뭘로 보고, 예, 못 가봤어요. 예, 그래서, 예, 내년에는 꼭 가려고. 예, 올해는 일본 갔고, 내년에는 미국 가려고. 그래서, 외우기가 쉬워.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라는 게 있어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근데 요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기준이어서 플러스로 나오면 좋은 거야.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보시고, 달러가 오르겠구나. 야, 그럼 기름값은 반대로 떨어지겠구나. 뭔가 좀 미리 좀 이렇게 예상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시라고요. 제발 좀. 예? 맨날 누가 뭐 사래니까 하는 거냐. 야, 그거 사래. 오를 거래. 왜? 그건 나도 몰라. 그냥 우리 삼촌이 또는 그냥 뭐 누가 사래. 그렇게 맨날 망하는 거야. 그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셔야죠. 세 번째, 제가 탐욕과 공포, 그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공포가 지배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달러 값은 오릅니다. 왜? 달러는 안전자산. 무서워. 지금이요. 지금 장 그렇죠. 예. 장이 완전히 폭격을 맞아가지고, 예? 완전히 지금 잿더미가 됐어, 잿더미.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다 공포에 질려서 벌벌 떨고 있죠. 그래서 달러 가치는 계속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이 지금 1190원까지 가고 막 이러죠. 우리나라 달러 원 환율이. 큰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요때 달러가 올라. 그럼 달러가 떨어지는 경우는 언제 떨어지냐? 거꾸로 반대야. 미국에서 금리 인상할 줄 알았더니 금리 인상을 안 한다네? 또는 금리를 조만간에 내릴 거래. 두 번째, 미국의 경기가 안 좋아. 아까 얘기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플러스가 아니라 막 마이너스 나오고 미국의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막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지금. 고용지표도 나빠지고 있어. 실업률이 막 치솟아. 그럼 당연히 달러 값은 내리죠. 세 번째, 탐욕의 지배, 탐욕. 사람들이 다 탐욕에 눈이 뒤집혀가지고 한탕 해먹으려고 다 그러고 있어. 눈이 벌게 갖고. 그러면 뭐야? 안전자산을 버리고 위험자산으로 다 몰리죠. 그럼 달러 가치는 떨어진다. 그럼 우리나라 환율도 떨어진다.